이 책이 좋아. 안녕하세요. 이 책이 좋아의 김주혜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공상과학 SF입니다. SF는 사이언스 픽션으로 크게 과학의 발달 결과 인간 생활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그리는 순수한 과학소설과 과학적 공상을 이용하여 이야기의 재미를 불어넣는 공상과학 소설로 분류되는데요. SF 장르는 존재의 이유와 앞으로의 세상에 대한 생각을 일깨워주는 메시지도 전해줍니다. 동시에 일상생활에서 볼 수 없는 우주적인 스케일을 상상의 세계로 이끌어주며 짜릿한 즐거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대체 역사물, 시간여행물, 인공지능 등이 이 장르에 속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SF 소설 중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필립 K. 딕의 유빅입니다. 이 책의 제목이기도 한 유빅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물질입니다. 마지막 챕터가 끝나고 나서도 유빅이란 무엇일까 하는 질문을 하며 나는 누구인가? 나를 둘러싼 현실은 실제하는가? 라는 실존과 진실 탐구에 대한 고민을 내용의 흐름에 맞춰 고민해 볼 수 있는데요. 1969년에 출간된 유빅은 엔트로피와 생명의 대립이라는 작가 필생의 주제를 장르 SF 형태로 형상화한 장편 소설입니다. 1960년대 작품군의 대미를 장식하는 데 모자람이 없는 딕의 책의 걸작 중 하나입니다. 작품 속에서 사람이 완전히 죽기 전 그 찰나에 존재하던 의식을 찾아내 살아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할 수 있게 합니다. 반생기간이 있어 영원히 만남을 지속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후의 이별이 더 슬플지도 모르겠지만요. 이렇게라도 만남을 이어가려면 죽은 사람은 모라토리엄이라는 장소의 냉동보존용 관에 들어가서 관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면회처럼 지인이나 유족들이 찾아오면 죽은 사람들의 의식을 주기적으로 되살려 대화를 합니다. 유빅은 문학적 은유가 아닌 냉동수면이라는 소도구를 통해 죽음의 논리적 기결 중 하나인 사후세계의 개연성을 심각하게 설파했다는 맥락에서 독보적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 작품은 작가의 장편 중에서도 가독성과 오락성이 높은 작품으로 꼽힙니다. 과학적 지식이 1도 없는 파워 문과인 제가 봐도 재밌고요. 그래서 그런지 발간 직후부터 영화의 얘기가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유해는 반생명을 금지해야 해. 존은 말했다. 생과 사의 자연스러운 순환 과정에 간섭하는 그런 기술 따위는 자동 조절식 기계의 횡포가 종언을 막고 인간적 가치, 인정, 따스함의 시대가 되돌아오는 거지. 그러면 힘든 일을 겪은 뒤에 기운을 차리고 억지로 일하기 위해서라도 한 잔의 뜨거운 커피가 절실하게 필요한 나 같은 사람은 1포스크레드가 있든 없든 간에 뜨거운 커피를 마실 수 있게 될걸? 주요 등장인물들 중 런시터와 조칩이 대표하는 등가의 두 현실, 생과 사를 교차 대비시킴으로써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긴장감을 느끼게 합니다. 이는 돈과 반생인에 주목하면 됩니다. 제가 여기서 다 말해버리면 재미가 없으니까요. SF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혹은 이 방송을 듣고 호기심이 생기는 분들은 이 이야기를 꼭 책으로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소설 속에서 11명의 사람들은 일종의 시간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일상 속에 변화가 일어나죠. 처음 시작할 때 작품의 세계관에서 사람들은 문을 열고 닫을 때도 돈을 지불하며 커피를 마시기 위해 물을 끓일 때도 커피포트에 돈을 넣어야 합니다. 공간적 배경이 미래인 거죠. 위에 언급했듯이 작품이 나온 때는 1969년입니다. 이 소설의 배경은 1992년. 우리에게는 까마득한 과거이지만 작품이 나올 때를 생각하면 미래인 셈이죠. 다시 이어보자면 사람들은 과거의 새장 같은 엘리베이터도 보게 되고요. 유빅이 점점 쇠퇴하기도 합니다. 시간 퇴행 이론을 이 책에서 만나볼 수 있는데요. 과거는 잠복하고 숨겨져 있어도 여전히 그곳에 존재하며 더 나중에 생겨난 주형이 사라지는 불행한
그리고 일상 체험과 상반되는 사태가 일어난 뒤에도 다시 표면으로 부상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어른이 내포하는 것은 소년이 아니라 예전에 존재했던 어른인 거야 하고 그는 생각했다. 필립 K. 디그 예언설? SF 소설은 종종 일종의 예언서 혹은 성지글로 주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필립 K. 디그 작품을 영화로 각색한 2002년 마이너리티 리포트의 범죄 예측 예지자 3명은 법무부 범죄 징후 예측 시스템의 빅데이터와 AI로 대체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지라는 특수한 능력 대신 빅데이터와 AI라는 기술에 의해 가능해졌다는 차이점이 있지만요. 또한 마이너리티 리포트와 페이첵에 허공에서 손짓으로 컴퓨터를 조작하는 장면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소설이 나왔을 때에만 해도 실현 가능할지 의문이 드는 정도의 과학적 상상력에 지나지 않았는데요. 영화 개봉 당시에도 신기한 장면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사람의 손짓을 인식하는 스마트폰이 발매되는 등 소설에 등장했던 기술이 조금씩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홀로그램 키보드 등도 상용화 가능한 수준까지 개발됐다고 하니 정말 신기하네요. 아마 지금 만들어지는 SF 영화나 소설 속 신기한 기술도 미래에는 완성되지 않을까요? 미래의 현재의 SF 장르의 창작물을 보면 지금과는 다른 신기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때 저 상황이 현실이 되다니. 이런 신기한 말이죠. 소설의 내용이 기술들의 기반이 된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SF 소설은 과학과 문학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연구와 데이터들에 의한 근거 있는 과학적 상상력에서 출발하여 현재의 과학이 설명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공상과학 소설은 인문학적인 접근으로 풀어냅니다. 영화로만 공상과학을 접했던 분들, 혹은 공상과학을 처음 만나보시는 분들은 이 책을 읽고 SF에 빠질지도 몰라요. 아주 매력적인 장르니까요. 여러분들 빨리 입덕하세요. 지금까지 제작 아나운서 기술의 김주혜였습니다. 양심의 소리 지성의 소리, 여기는 대진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TBS